중국 남부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 964년에 건축된 푸저우 화림사 대전 화린스 푸저. 화림사는 푸저우시 구러우구 핑산 남쪽 기슭에 위치하며 남양하고 있습니다. 화림사는 북송 964년에 당시 푸저우의 정치를 담당하던 5월국 관리 바오슈랑이 국경의 안녕을 기원하며 주도하여 건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월산길상선원이라고 불렸으나 명나라 1444년에 황제가 화림사라는 편액을 하사하여 그 이름으로 바뀌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화림사 일대는 관사가 조용하고 아름다웠으며 매화와 여지가 정원에 가득했고 나무가 울창했습니다. 병사이강, 장준, 왕응산, 사조제 등이 모두 이곳을 유람했습니다. 틀이 건립된 후 여러 차례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원래 있던 전당, 정각 등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오직 대웅보전만이 송나라 때의 건축물로 남아있으며 장강인 안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1982년에 전국중전문화재 보호 단위로 지정되었습니다. 화림사의 배치. 현재 화림사는 무릉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장 남쪽에 있는 송나라 양식을 모방한 산문으로 들어가면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향하는 화림사 대전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화림사 대전은 화림사 중심축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원의 동쪽과 서쪽에는 명청시대 양식을 모방한 대전과 회랑이 있습니다. 부속 건물로는 작업실, 접견실, 세면실 등이 있습니다. 대웅보전 내부에는 푸저우 전통 건축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된 실물로는 1980년대 대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할 때 교체된 재료들이 있습니다. 또한 20분의 1 크기로 축소된 대전 모형이 있는데 모형의 구조, 공포, 결구선마 등은 모두 실제 크기에 따라 축소 제작되었습니다. 서쪽 배전에는 대웅보전 복원 과정이 전시되어 있으며 문헌, 도면, 사진, 건축, 부재 실물 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회랑남 동쪽 모퉁이에는 청나라 강의 연간에 화림선사 향등비가 세워져 있고 남서쪽 모퉁이에는 송나라 고종 조구의 어서 비석 잔해가 하나 있습니다. 송나라 어서 비석은 고의 형태로 남아있는 길이는 1.1m, 너비는 1.2m입니다. 비석의 머리 부분은 완전하며 가운데에 전서체로 두 줄, 광요울룡전요, 인조필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머리 아래에는 비스듬한 모서리가 남아있고 비석 몸체는 희미하게 알아볼 수 있으며 적시구름과 용 무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비문의 내서체 산자가 남아있는데 오른쪽에 점과 획이 부족하고 짧아서 부수처럼 보이며 아마도 봉자의 잔해일 것입니다. 산자 왼쪽에는 작은 글씨로 덕수전서라고 쓰여 있고 그 아래는 끊어져 있습니다. 전자 아래에는 직사각형 인장이 새겨져 있는데 전서체로 두 줄 덕수전어서보라고 쓰여 있으며 저자는 인장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민어렁이 마르게 물을 먹었다는 전설이 있는 옛 우물터가 있습니다. 야외에서도 문화재들을 소개합니다. 화림사 대전. 화림사 대전은 중국 장강 이남에 현존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1980년대 대전 해체 보수 당시 각 주요 부위의 부재를 샘플링하여 국가문물국 문물보호과학기술연구소에서 탄소 14연대 측정을 진행한 결과 측정된 샘플의 연대가 대부분 1200년에 달했고 가장 오래된 것은 1400년 이상으로 밝혀졌습니다. 길 바탕으로 남아있는 사료와 문헌 연구를 종합하여 대전의 건축 연대를 서기 964년으로 확정했습니다. 건축 연대 순으로 나열하면 중국 고대 건축물 중에서 산시성의 오대산 남선사, 대전, 불광사 대전, 예성현 광인왕묘, 평수년 천태암과 대운원, 평유연 진국사 대전 다음으로 7번째입니다. 목록 앞쪽의 6건축물은 모두 건조한 고원 지대에 보존되어 있는 반면 장강 이남은 기후가 습하고 비가 많아 고대 목조 건축물이 남아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만큼 희소성 측면에서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대전에 사용된 목재는 1등급 목재로 규격을 초과하는 크고 웅장한 부재와 아름다운 외형을 자랑합니다. 송나라의 영조법식에 따르면 국한에서 11칸 규모의 대전에만 1등급 목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림사 대전은 정면 3칸, 측면 4칸의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1등급 목재를 사용했는데 이는 중국 고대 건축의 특별한 사례입니다. 화림사 대전의 건축 양식은 지리적으로 중원 문화 중심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건축 기술 전파 요인으로 인해 명두민더, 사주서조 등 위진 남북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기법을 많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장식 부재와 얕은 조각, 채색의 조화가 뛰어나고 선이 간결하고 굵직하며 독특한 스타일은 중국에서 보기 드뭅니다. 화림사의 건축 방식은 전국 당속 목조 건축물 중에서 독특하며 많은 기법이 기록되지 않은 유일한 사례이고 뚜렷한 민월 지방의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림사는 뛰어난 장인의 솜씨를 보여주며 송나라 초기 건축 예술을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실물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당나라, 심지어 남북조 시대의 건축 양식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주일 전문가와 학자들의 고증에 따르면
화림사 대전의 건축 방식은 일본 해안 시대와 가마쿠라 시대의 사찰, 건축 양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가마쿠라 시대의 대부량이 있습니다. 12세기에 일본의 고승 슌조보 조겐동유에는 도다이지, 대불전동 다스 다버디엔을 건립하기 위해 당시 송나라로 건너가 팔민 지역의 여러 사찰 건축 방식, 특히 화림사의 구조 기술과 세부 기법을 참고했으며 이 불교 사찰 양식을 일본에 이식했습니다. 도다이지 대불전이 완공된 후 이 정각 건설에 참여했던 장인들은 일본 닥지로 거저 같은 양식의 불교 사찰을 건립하여 대부량을 일본 전역에 전파했습니다. 주젠교포 신문은 이러한 점에서 화림사 대전이 중일 문화 교류의 중요한 역사적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화림사 대전의 구조. 화림사 대전은 평면이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습니다. 80년대 복원 후 앞쪽 복도와 본당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측면 4칸 중 앞쪽 1칸은 복도이고 뒤쪽 3칸은 본당입니다. 정면 3칸의 너비는 15.87m로 가운데 칸이 6.51m, 양쪽 칸이 각각 4.68m입니다. 측면 4칸의 깊이는 14.68m로 앞뒤 두 칸이 각각 3.84m, 가운데 두 칸이 각각 3.5m입니다. 대전의 구조는 들보시지며 고처마 9모서리 지붕으로 모든 기와는 통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전체 높이는 15.5m, 대전 면적은 574m, 기단 면적은 495.6m입니다. 대전 내부 구조는 주로 두 줄의 가로, 들보와 두 줄의 세로 들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찡자 모양으로 서로 교차합니다. 두 가로 들보 바깥쪽에는 각각 처마 밖으로 뻗어나온 들보 구조가 하나씩 추가되어 양쪽 박공 지붕을 지지합니다. 대전 내부 기둥은 기둥을 줄인 방식을 사용했으며 4개의 내부 기둥 높이는 7.2m입니다. 처마 기둥은 굵고 짧습니다. 앞뒤 처마의 평기둥과 양쪽 박공의 두 번째 모서리 기둥, 중간 기둥은 모두 높이가 1.78m이고 4개의 모서리 기둥은 높이가 4.86m입니다. 내부 기둥, 모서리 기둥, 앞처마 평기둥, 양쪽 박공 앞쪽 두 번째 모서리 기둥의 지름은 0.64m이고 뒤 처마 평기둥, 양쪽 박공 뒤쪽 두 번째 모서리 기둥, 양쪽 박공 중간 기둥의 지름은 0.6m입니다. 내부 기둥, 처마 기둥, 기둥머리는 간사리와 액방어방으로 세로 밑가로로 연결되어 바깥쪽 큰 사각형 프레임 구조를 형성합니다. 각 기둥의 최대 지름은 아래쪽 3분의 1 지점에 있으며 양쪽 끝으로 갈수록 점차가 늘어져 기둥머리 부분은 마치 엎어놓은 밥그릇처럼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러한 양쪽 끝을 가늘게 만든 기법은 남북조 시대에 유행했으며 수당 이후 중국에서는 매우 드뭅니다. 베을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까지 유행하는 방법의 기둥이죠. 내부 기둥은 처마 기둥보다 2.6m 높은데 이는 원래 내부 불단의 불상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개의 내부 기둥은 앞뒤 중간 거략 7m이며 내부 기둥머리는 위로 올라가 있지만 들보 위의 중간 평조와 2-3m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간격에는 공포와 방방이 층층이 쌓여 있어 공포와 들보 구조가 서로 어우러져 기둥 위는 거의 전적으로 공포로 지지됩니다. 들보의 역할은 공포보다 작습니다. 화림사 대전의 공포. 대전의 내처마와 내부 기둥머리에는 모두 공포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기둥머리에는 더욱 굵고 큰 공포를 사용하여 지지합니다. 사방 처마 기둥 위의 3층 공포는 서로 이어져 높이가 동일하지 않은 공포층을 형성합니다. 공포에 사용된 목재는 크고 웅장하며 단면은 31.5, 16cm, 비율은 21로. 이러한 비율은 동시대 유물에서 보기 드뭅니다. 공포의 전체 높이는 처마 높이의 4분의 3입니다. 공포의 배치는 앞 처마에만 보신포작을 사용했으며 가운데 칸에 2개, 양쪽 칸에 각각 하나씩 설치했습니다. 대전은 단층 공공과 소박한 면을 겹쳐 쌓은 부벽 공공이라는 초기 구조 형식을 채택했습니다. 바깥 처마 기둥머리의 노드루더 위 첫 번째 층은 니도공 네다어공이고 그 위에는 소박한 방방, 방 위에는 연공린공, 연공 위에는 다시 소박한 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봉정사 금각전의 공포와 비슷합니다. 공포는 간결하고 엄격하며 바깥 처마 공포는 바깥쪽으로 7포작 쌍초 쌍앙으로 4번 뻗어나가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 뻗어나간 부분은 속심을 뺐습니다. 두 번째 뻗어나간 부분의 격에는 겹공공을 설치하여 나안방로 한 방을 받치고 네 번째 뻗어나간 부분의 격에는 연공린공을 설치하여 요천방 레어옌방을 받칩니다. 연공과 교차하는 사도좌 더 위치에서 앙앙이 나오므로 외관상으로는 쌍초 3개 아래 앙입니다. 도좌 더는 항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앙의 입부분 곡선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위는 효샤오, 아래는 혼훈, 가운데는 효온샤오혼입니다. 곡선 윤곽을 따라 가늘게 선을 새겼습니다. 안쪽으로 향하는 공포는 필요에 따라 적절히 더거나 빼고 삽공, 차공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공두공더의 두이더 얼른 높고 곡선을 이루며 아래쪽 끝은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두더의 바닥은 혼훈선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두께는 1.5cm이고 안쪽으로 2cm 들어가 있으며 선 아래는 약 0.5cm 두께의 직선이 있습니다. 두더 바닥에는 명판 민반 흔적이 있어 위진 시대의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공면의 공포는 뒤쪽으로 5번 뻗어나가면서 속심을 뺀 화공과 항을 연속으로 사용했습니다. 공공의 머리는 5개의 꽃잎 모양으로 조각되었으며 위쪽은 약 14cm 높이의 직선으로 안쪽으로 약 0.5cm 가량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연속적인 곡선이 있지만 곡률은 작습니다.
이은 화북 지방의 당나라와 요나라 건축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며 영조법식의 기록과도 다릅니다. 달목재로 만든 화공의 경우 박곡면 중간 기둥 공포에 사용된 앙은 2개의 석갈의 길이이며 앙의 꼬리 부분은 중간 평부 빙수까지 뻗어 있습니다. 앙의 몸체는 크고 웅장하며 박곡면 들보 구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일본 호류지와 토쇼다이지, 금당 건축물의 앙과 구조적 역할이 비슷합니다. 푸저우의 문학과 역사 전문가 양빙루는 푸저우 화림사 대전이라는 책에서 대전 내부 부재의 아름다운 모양이 대전을 고풍스럽고 웅장하면서도 남방 건축 특유의 경쾌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했습니다.